자, 삼성전자를 보유한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타짜 안교수입니다. 자, 새벽에 좀 영상이 올라갈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지금 뭐 마음의 심려가 너무 많으실 겁니다. 저도 이제 뭐 인생의 선배님들께서 지금 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해서 자,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웃을 수 있는 나날들만 있을까라는 걸 좀 고민을 해봤어요. 해봤고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손실 중에 있더라도 지금 혹시나 6만 원이라는 가격을 지금 두 번이나 깼습니다. 사실 힘든 상황이고요. 힘든 상황이고요. 그러나 주식타짜 안 교수 그래도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시장에 한 명이 나고자도 없는 그런 시장을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여러분께 주식 잘하면 원이 없겠다는 채널 만들어서 여러분께 지금까지 도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어, 제일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게 모두가 이 삼성전자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제가 여러분들께 사실 삼성전자에 대한 종목을 좋은 이야기만 하진 않았어요. 예, 안 좋은 이야기도 했고 그리고 비중을 덜어놓으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지금 현재의 위치에서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분명히 발생된 구간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의도적인 하락이 분명히 있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일단은 이 88,800원이라는 이 부분, 예? 최근에 있었던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서 왜 9만 원을 넘길 수 없었을까?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 한 분이라도 더 이 영상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노출이 좀 많이 된다고 하네요. 구독, 좋아요 버튼 꼭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왜 9만 원을 넘길 수 없었을까?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왜 어떤 분들은 9만 원만 넘었으면 나는 팔려고 했었다라는 분들이 있었어요. 실제로요. 어떤 분들은요, 6만 원 깨져서 손절매했다라는 분들도 있었어요. 왜 이 9만 원을 넘을 수 없었을까요? 1200원만 더 올랐으면 됐을 텐데. 왜 6만 원이라는 이 라운드 피겨를 한번 깨버릴까요? 심미적인 부분인데, 자, 이 부분 먼저 설명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펀드를 가입하면 ELS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 우리가 펀드 가입할 때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을 만든다고요. 그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Equity Linked Security라고 해서 주가 지수 연계형 상품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보통 1년짜리로 발행을 하는데 만일에 9만 원을 한 번이라도 뚫는다라고 한다면 조기 상환해 줘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조기 상환이라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원금, 투자이론 상품의 이자 이 둘이에요. 자, 보통 지금 시중 금리가 한 4% 정도 줍니까? 예금하면? 근데 한 6% 정도를 주는 리스크 있는 상품이에요. 위험이 있는 상품. 근데 9만 원을 한 번만 뚫어버리게 되면 조기 6개월 만에 돌려줘야 돼요. 투자자들한테. 어떻게든 간에 이건 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국내만 발행하는 게 아니고 국내 증권사뿐만이 아닌 외국계 증권사도 발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도 실적 발표 나오면서 오를 때 일단은 비중을 조절하세요라고 했던 부분 중에 하나고요. 라이브 링크 주소 남겨놓을 거니까 오늘 라이브 참여 가능하신 분들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랄게요. 중요한 구간대니까. 자, 근데 왜 6만 원이라는 부분을 자꾸 터치하려고 할까? 첫 번째, 이것도 역시나 ELS라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요 6만 원을 한 번만이라도 깨게 되면 이거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비중을 덜어놔라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였고요. 자, 중요한 건 6만 원 한번 깨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만기가 연장이 된다는 거예요. 투자자들 많게는 1조 원까지 됩니다. 개인들의 자금을 모으면 이 부분을 나중에 돌려줘야도 된다라고 해서 깨버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낙인이라고 합니다. 낙인. 도달하지 못했다. 낙아웃. 이 구만을 뚫어버리면 조기 상환해야 되는 거.
분명히 의도적인 부분이 곳곳에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봐야 될 때 과거에 여러분들 이때 잠정 실적 발표 나왔을 때와 지금 실적 발표 나왔을 때 혹시나 기사를 보면서 뭔가 차이점을 느끼신 적 없어요? 자, 요 부분을 보면서 최종적인 전략을 말씀드리고 해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보도록 할게요. 기사 내용. 자,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요 부분은 지금 똑같이 나와 있는데 자, 이게 7월 5일자의 기사였습니다. 7월 5일자. 요거부터 볼게요. 7월 5일자에 나온 걸 보게 되면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실조 돌파했다. 깜짝 실적. HBM이 하반기에 관건입니다라고 나와 있죠. 이게 기사가 언제 나온 겁니까? 7월 5일자에 나와 있는 거죠. 자, 이때까지만 해도 삼성전자 분기 영업이 10조 원 돌파됐다. 같은 해 기간보다 1450% 증가됐다. 매출액 2분기 염소 70조 원대 확보됐다. 그죠?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에 영향이 있었다. 매출은 시장 기대치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뭐라고 나와 있어요? 호실적을 보였다. 비용 요인으로 해석된다. 자, 이 뜻을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는 이거를 지금에 나온 부분과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봐요. 여기 보시게 되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영업이익이 10조가 나왔고 그리고 쭉 내리다 보면 사업 부분의 실적이 나와 있을 거예요. 디바이스 솔루션, DS. 지금 최근에 이 부분의 매출이 줄어든 거죠. 여기서만 5조 원 안팎의 이른 영업이익을 거둘 수 예상되는데 이를 웃돈 것으로 보이고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게 되면 잘 봐요. 자,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 9.1조다. 근데 여기 가만히 보게 되면 매출 79조 원, 분기 사상 최대치를 돌파했으나 결국은 뭐냐면 영업이익이 부진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여기 보게 되면 DS 부분, 즉 디바이스 솔루션 부분에 대한 부분이 5조 3천억 안팎으로 분석하고 있다. 자, 이 어떤 뜻입니까? 똑같은 부분이지만 어떻게 돼요? 이때는 호재로 받아들이고 이때는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수뇌부가 나와서 직접 이 설명까지 하는 거죠. 내부적으로 다른 부분들의 악재가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 이 부분을 정확히 인식하고 가야 되는데 여기 지금 과거 기사입니다. 이거 과거 기사. 자, 5세대 HBM3 양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상황이 맞물려 실적 개선세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쭉 이어지고 있죠. 증설로 디램 공급 부족 상황이 심화되면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빛바랜 전망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죠. 그죠? 자, 쭉쭉 안 좋은 이야기가 하나도 나오던가요? 없죠? 없죠. 다 보게 되면 호실적 매출 증대가 아닌 비용 요인에 기반을 했을 거라는 해석이 조금 아쉽다. 이게 그나마 맞는 말이었다고요. 제가 이 부분을 꼬집으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지금 잘 봐요. 비용이 늘어나서 지금 실적이 악화가 됐고 그리고 매출은 늘어났으나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다. 그건 뭡니까? 돈 되는 장소를 못했다는 거예요. 돈 되는 장사를 못했다. 실제로 지금 처음으로 사과하면서 과거에 애니콜 사건 기억하십니까? 네, 이건희 회장 때 전부 다 불태워서 없애버렸잖아요. 그런 혁신이 필요할 때라는 거예요. 근데 자, 좀 이따 제가 여러분들께 해법도 제시해 드릴 거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부분 혹시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부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때자 여러분들께 삼성전자 뭔가 이상합니다. 필수 시청 바랍니다. 호재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감히 예언합니다. 매도 또는 옮기세요라고 해서 7월 31일자 여러분들께 이때 영상을 제작했었거든요. 그죠? 자, 이때 영상 한번 가볍게 보도록 할까요? 자, 이 부분이죠. 호재가 오르지 못하면 저는 감히 예견합니다. 매도 또는 옮기세요라고 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게 2달 전의 영상이었죠. 2달 전에 정확히. 내용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좀 크게 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영상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중해 주십시오. 7월 31일자에 83,400원일 때 실적 발표 나왔을 때 제가 영상을 제작했던 부분입니다. 인데요. 자, 실적 나오면서 오늘 멋있게 올라주고 있죠. 자, 일단은 오늘 이렇게 분수령이 나온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나온 오늘. 자, 83,400원. 이제 오른다라고 해서 시장에서 뭐랄까요?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이렇게 꾹 눌러주시고요. 일단은 저는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매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이 상승에서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제 YC라고 하는 중소형 업체들이 힘있게 지금 쭉쭉 뻗어나가고 있죠. 지금. 자, 그리고 DI라는 종목 중소형주도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삼성전자가 3% 정도 실적 발표 나오면서 이 정도의 상승? 야,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약간은 수급의 불안전성이 좀 느껴지긴 합니다. 엔비디아 퀄 테스트 통과됐다 말았다? 자, 이 부분보다 저는 일단은 AI 시장의 거품론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 번 더 언급이 될 수 있다. 실적? 그러면 오늘 이 정도의 상승이 나와야 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비중의 덜어놓음이 필요하다. 이 위에 있는 이 정도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네.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실적 발표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어떻게 됐죠? 그쵸? 이렇게 올랐어요. 근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잠정 실적에 대한 발표에 주가가 올랐습니다만, 그죠? 그리고 요 부분에서 실적 발표 나왔을 때에 대한 부분은 일단 우리 단기적인 고점으로 판단을 하시죠라고 했었죠. 왜 그랬죠?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이 부분과 어떤 이슈가 있었죠? 엔비디아의 HBM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이슈가 나왔었죠. 그런데 주가가 오르지 못한 다음에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이 실제로 7, 8% 정도 쭉 올라도 모자랄 판에 오르지 못한다. 그러면 일단은 단기적인 고점으로 우리는 해석을 하고 비중을 덜어놓는 게 맞다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영상을 통해서 제작했던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사실 지나고 보면 자 주식타자 안 교수의 투자 방식이 맞았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보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고요. 자, 그러면 지금 비중을 덜어놓지 못한 분들이라고 한다면 어떤 전략을 구사해야 될까? 실제로 제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지금 어땠죠? 맞아요. 삼성전자는 충분히 기다릴 만큼 기다려라. 왜?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안 좋게 나오더라도 즉 그 다음 분기를 기다리라고 했어요. 지금 현재를. 만일에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우리가 매수 타점을 고민해 보자.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알짜 중소형주도 여러분들께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의 흐름을 전부 다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어차피 우리는 이 바이오 시장의 사이클, 그죠? 이런 쪽의 사이클이 움직일 때 편승할 수 있어야 됩니다라고 해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쵸? 이런 중소형주, 어차피 AI, 반도체, HBM 이 부분에서 중소형주를 건드리는 건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서 태성이라는 종목도 여러분들께 이 후속주로 분명히 드렸습니다. 우리 지금 사실 가만히 있으면서 삼성전자만 계속적으로 모아가야 된다. 사실 많이 모아놓으셨다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손실 중인 분들이 99.9%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죠? 저는 항상 이 공적인 사람으로서 제가 자산운용사에서 있으면서 시장을 바라보고 그리고 반도체면 반도체 시장의 산업의 사이클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내부적으로 우리가 꼭 반도체를 선정을 했을 때도 뭐 메모리, 비메모리, 낸드 플러시, 파운드리, 그죠? 지금 문제시 되고 있는 거 있죠? 팹리스, 그죠?
AI 유리기판 이런 어떠한 산업에서 굳이 안 좋은 업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대형주를 분명히 편입을 해야 되는 건 맞다. 그러나 중요한 건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따지면서 어느 시점에 바닥을 찍어 나가는 그 구간대에서 조금 더 탄력 있는 중소형주 20%를 가지고라도 거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실제로 내가 대형주를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인생의 선배님들도. 실제로 안정감은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삼성전자는 망하지 않아. 상장 폐지되지 않아. 배당도 주거든. 이 뜻으로 보유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아픔을 제일 많이 주는 종목 아닙니까, 지금? 그죠? 자, 일단은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나 라이브 참여 가능하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라이브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라이브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단 여러분들은 자, 주식 잘하면 원이 없겠다를 채널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 제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입니다. 06입니다. 자, 이 부분으로 숫자 3번을 적어서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라이브 링크 주소 보내드릴 거고요. 뭐 지금 앞으로 삼성전자 주가는 분명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우리 어느 부분에서 지금 접근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부분에서 비중을 좀 덜어놓을 것도 필요하겠죠. 왜요? 삼성전자 주가가 다이렉트로 이렇게 하면서 수직으로 한 번에 가는 경우는 없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는데 기타 다른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 근데 손실이 크다. 근데 그 종목들 중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EV 첨단 소재 이런 정말 많이 갔다가 여기까지 빠진 종목들이거나 아니면 뭐 요런 종목들 그죠? 그리고 또 이런 종목들 보유하고 있어서 정말 많이 크게 올랐다가 손도 못 대고 어쩔 바를 모르겠다라는 거 있죠. 보통 시장 하락할 때는 같이 빠졌다가 조금 올랐다가 재차 부셔버리는 종목들을 가지고 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오랫동안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시장 빠질 땐 더 빠지고 오를 때 살짝 올랐다가 더 빠지고 그래서 지금 손절매 못하는 종목들을 보유하신 분들이 있을까요? 혹시나? 그런 분들이 꽤나 많다고 들었어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라이브 참여 한번 해보시기 바랄게요. 제가 포트폴리오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숫자 3번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라이브 링크 주소 보내드릴 거고 제가 세미나가 예정돼 있어요. 예, 세미나가 예정돼 있는데 세미나를 제가 최우선적으로 삼성전자 보유하신 분들 연기금이 가장 앞에 앉을 거고요. 뒷자리에는 이제 제가 좀 소강당을 열어둘 수 있긴 합니다만 일단은 숫자 3번 보내주시게 되면 제일 먼저 제가 세미나 열 때 이번 달에 열 건데 먼저 여러분들께 선정을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자, 세미나에서 제가 다루는 부분들 많이 보셨죠? 그쵸? 어떤 걸 많이 다뤘었죠? 그쵸? 그 산업의 사이클을 보면서 투자하세요라는 이야기를 제가 가장 많이 했었죠. 그게 어떤 거였습니까? 지금 놓고 보게 되면. 그죠? 항상 모든 종목을 움직이는 힘은 누가 결정을 한다고 했어요? 시장이 결정을 한다. 그리고 가장 오른 것도 시장이다. 그죠? 그리고 그 업종은 뭐라고 했어? 시장이라는 환경이 있었을 때 그리고 그 업종 내에서 2차 전지, 반도체, 바이오 이렇게 해서 항상 어느 업종을 택한다고 했죠. 지금 보게 되면 반도체 시장 안 좋았다고 칩시다. 국내 증시에서. 그죠? 근데 좋은 업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죠? 사실 밑바닥을 쳐서 올라오는 이런 LG에너지솔루션 100조 원 넘는 기업들. 생물보안법 관련된 이슈 중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들의 주가 흐름은 좋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결국은 뭐냐면 업종이 형성이 된 상태에서 종목을 고르는 게 넘버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무게 중심을 가지고 있는 시장의 큰 이 산맥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결국은 뭐냐면 이 둘이 오를 때는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소외당할 수 있을 거예요라고 했고
이런 바닥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치고 나갈 수 있는 종목들, 즉 바이오 종목 다 합쳐봐야 사실 삼성전자의 3분의 1도 되지 않을 겁니다. 2차 전지도 역시나 그렇고요. 근데 중요한 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살려고 하는 외국인 기관의 수급들이 얘를 잡지 아니하고 다른 쪽으로 이렇게 순매수 들어가게 되면 급등이 나오죠. 이런 애들은. 그죠? 삼성전자 달려나가는데 2차 전지 바이오 달려나가는 거 보셨습니까? 없죠. 아마 오랫동안 보유하신 분들은 더 잘하실 거예요. 과거에 삼성전자만 하나만 쭉쭉 해서 끌어올렸던 적이 있었다. 그때 어땠습니까? 다른 종목들 재미있었어요? 없었죠. 그게 바로 시장의 사이클이라는 겁니다. 일단 매수 기회는 분명히 왔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건 무엇을 해야 된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유한 다른 종목들도 과연 삼성전자처럼 기회에 와 있는 구간인가? 아니면 다시 한 번 더 이런 그림의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보유한 건 아닌가? 이 부분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자, 잃지 않는 투자. 자,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잃지 않는 게 넘버 원이에요. 물론 주식이라는 게 수익을 낼 수도 있고 못 낼 수도 있는 상품이긴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잃지 않는 투자라는 방법은 일단 환경이 조성됐을 때 투자한다. 비중의 확대도 설령 불타기를 할 때도 환경이 조성될 때 할 때다. 이 방법을 여러분들께 교육을 한번 도와드려 볼게요. 자, 010-4822-8706 숫자 3번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나름 그래도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있으면서 1000억 운영했었습니다. 15년 동안 스타 펀드맨상 받았고요. 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주식 잘하면 원이 없겠다는 채널을 만들었고요. 지금 여러분들께 HBM 고대역 반도체에 대한 고단화 뭐 HBM 지금 엔비디아의 수주를 이제 받을 것이다. 앞으로 AI 산업이 발전될 것이다. 기타 등등에 대한 SK 하이닉스를 넘길 것이다. 이 이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가격적인 메리트에 와 있는 삼성전자를 지금 접근하는 건 오케이. 그러나 남은 현금을 전부 다 접근하지 마시고 일부의 10%의 현금이라도 분명 시장을 추종할 수 있는 다른 업종 또는 중소형주 거래를 통해서 자 한번 밀려봐라. 그럼 나는 어느 부분에서 외국인 기관 니네도 언젠간 들어올 거 아니니? 라고 해서 여유 있게끔 투자를 하면서 그리고 시간을 내 편으로 그죠? 내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한 투자를 여러분들 배웠으면 좋겠다. 그래야 여러분들 10년, 20년 동안 손실을 보지 아니하면서 수익만 내는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 영상 제작하고 있고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주식타짜 안규수 특별교육 자료입니다. 실전 매매 기법 편. 산업의 사이클 읽는 투자를 해보자라고 해서 2024년 제가 다시 한 번 더 자료를 작성했고요. 자, 이 부분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거니까 일단 숙지하시고 나서 라이브 참여하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교육을 한번 여러분들께 제가 뭐 잘났다라는 게 아니고 그래도 아직까지 주린이 여러분들 주식한 지 3년도 채 되지 않은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보게 되면 과거 코로나 때 아무 종목이나 사서 수익을 냈다가 그 이후에 이 투자 금액을 늘렸다가 손실로 어마어마하게 발생하신 분들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중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필수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산업의 사이클을 읽는 투자. 그죠? 이 자료 발송해 드릴 거고 차트는 후행성 지표일 뿐이다. 모든 시장 상황을 감안하고 자세를 취해야 된다. 사람의 심리를 읽어내는 지표들이 있다. 그 부분에서 우리는 과열이라는 부분은 더 갈 수 있어요. 과열은. 그죠? 근데 버블은 뭡니까? 버블은 거품이라는 겁니다. 그 거품. 지금 이 AI 시장의 거품일까요? 과열일까요? 과열이에요. 거품은 아니라고요. 그러나 주가를 움직이려고 하는 시장의 이 분위기는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향후에 이런 실수를 안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좋은 종목도 때는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시장이고 투심이고 정이라는 겁니다. 세력은 환경의 변화를 주저합니다. 환경을 우선시하는 요소들이란 게 있어요. 이 부분 좀 다를 거고요. 거래량은 흔적을 남깁니다. 다만 허수의 거래량이 솟지 않아야 되죠. 통정 거래,
가장 거래, 그죠? 허수의 거래에 속지 않아야 된다. 외국인들 똑같지 않습니까? 주가가 오르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자전거를 통해서 주가를 올리죠. 근데 결국은 다음날 보면 하락에 출발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가장을 통해서 허위 하락을 해놓고 갭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삼성전자 역시나 그렇고요. 이런 부분들 교육 도와드릴 거예요. 그리고 2024 이거 오타 났네요. 자, 시크릿 종목. 자,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시크릿 종목까지도 여러분들께 같이 한번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니까 반드시 참여 가능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 여기 뭐 저 개인 번호를 적어 놓을게요. 이게 제일 편할 것 같네요. 자, 저는 장사하는 사람 아니에요. 010-4822-8706으로 숫자 3번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링크 주소 발송해 드릴게요. 자, 투자 임하는 자세. 주식 투자를 하기 전에 가장 알아야 될 사실은 뭡니까? 반드시 읽고 여러분들 공부방이라는 표현을 해볼게요. 주식 투자는 수익률 게임이에요. 승률 게임이 아니에요. 몇 번 맞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크게 틀리지 않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10번 중에서 한 번만 실수 나오더라도 손실로 바꿔버리는 게 바로 주식 투자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상대방과 거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외국인이고 기관이고. 그죠? 얼굴 모르지 않습니까? 그 보이지 아니하는 상대방의 심리를 읽어내는 기법. 이 부분도 여러분께 교육을 도와드릴게요. 절대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효율적 시장이에요.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비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어요. 왜? 즉 공평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똑같은 뭐죠? 기회가 있지만 어떤 이들은 부자가 되고 어떤 이들은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이 효율적인 즉 효율적인 시간의 분배를 비효율적인 이런 이 시장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면서 효율적 시장으로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즉 공평하진 않습니다. 누군가는 빠른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 정보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읽어낼 수 있다. 왜? 외국인 기관은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다. 우리는 흔적을 남기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주식타지 안기도 핵심 비기 노트 38페이지 경제 지표를 한눈에 보기 이 부분까지도 완독하고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됐죠? 바람의 방향과 같이 가려고 해라. 절대 반대로 가지 말아라. 그러면 오래 가지 못하고 지친다. 조우련 씨가 물결과 같이 갔을 때 빠른 속도로 멀리 갈 수 있죠.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면 지쳐서 멀리 못 간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여러분들. 자, 숫자 3번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 예, 분명히 여러분께 제시해 드릴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한번 점검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숫자 3번 적어서 보내주시고, 구독,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게 되면 주식타짜 안교수 여러분들 소통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의. 그죠? 자, 저는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다시 아니라는 걸 다시 재차 강조드립니다. 왜? 누구나가 오른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저 같은 사람은 한 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식타자 안교수였습니다. 내일 여러분들 내일부터는 여러분들 달라지실 거고요. 계좌는 빨간색으로 붉은색으로 물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88,000원 못 가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평가액을 88,000원 갔을 때에 대한 평가액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투자를 하는 건 어떨까요? 너무 현실적이었나요? 인생의 선배님들. 자, 그래도 저는 항상 여러분의 곁에 있겠습니다. 아시죠? 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